얘는 전자가 17개 있는 스피시스예요. 몇 개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CL이나 주조건소의 CL이나 펜타카모닐 맹거니스 컴플렉스나 이퀴벌런트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솔로벌이라든지 화학의 반응성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이 부족한가가 중요해요. 내가 몇 개가 더 채워져야 제가 만족을 하는가. 만족할 때까지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있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얼만큼 부족한가가 더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부족한 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CL이 반응할 때 전자 하나 더 채워질 때까지 반응을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맹거니스, 펜타카본의 맹거니스도 전자가 17개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어디서 더 채울 수 있으면 얘가 만족한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왜 카본이 4개만 붙어 있어요, 지금? 코발트는? 코발트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얘도 일렉트론 카운트를 해보면은 보나마나 17개가 나온다고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놈은 마치 할로젠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트라카보닐 아이언은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제각에 중성 상태에서 몇 개 있죠? 8개 있죠? 왜? 망간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코발트 있잖아. 그게 9개지. 7, 8, 9잖아 지금. 그쵸? 여기에다가 8개 더하면 몇 개예요? 16개죠. 왜 16개 되는지 알죠? 얘도 따져보면 16개. 그러니까 보면은 철하고 오스미움은 같은 쪽이죠. 그렇죠? 같은 쪽이고 그다음에 카본이 이제 4개 붙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자가 16개 있는 놈은 마치 놈은 전자가 2개가 부족한 놈이기 때문에 마치 설퍼나 악시젠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성이 얘네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코볼트에 카본이 3개 있으면 6개죠. 합치면 몇 개요? 전자 15개니까 몇 개 부족해요? 부족한 전자가 몇 개예요? 3개죠. 인도 마찬가지죠. 포스포러스도 전자가 3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성은 포스포러스나 얘네들의 반응성은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어떻게 비슷한지.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퀴벌런트한 관계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패러렐한 관계이죠. 자, 그래서 CL 같은 경우는 전자가 7개가 있으니까 체가 7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뺏어서 하나를 얻어와서 8개가 돼서 Cl-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안정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라이드 마이너스 1가를 띠는 이온 상태로 있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앞에서 봤던 전자 17개짜리 얘도 전자 하나 주면 전자 하나 얻으면 어떻게 돼요? 18개 되니까 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나이오닉 스피시스로 존재할 수가 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중성 상태에 있으면은 CL이 중성 상태에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 하나씩 내놓고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공유 결합 하나 하면은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CL2 형태로
CL2 형태의 이원자 분자 형태가 있기를 좋아하죠. BR2도 마찬가지, I2도 뭐 그렇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17 일렉트론 올게노메탈릭 컴플렉스도 이렇게 다이머릭 스피시스, 코발트끼리 서로 메탈 투 메탈 본드를 해서 카본을 이렇게 4개씩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한 전자가 하나가 채워지는 거죠. 얘도 다이머릭 스피시스도 있기를 좋아한다. 어때요?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런 음이온 형태로 있으면은 프로톤을 하나 잡아서 HCl이라고 하는 강산이 되죠. 강산, 스트롱 애시드가 되죠. 왜냐하면 이온화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으로 이온화가 잘 되니까 물에 녹아서 거의 100% 이렇게 해리가 되니까 디소시에이션이 되니까 얘도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된단 말이에요. 얘도 프로톤을 잘 내놓는 놈이 되겠죠. 뭐 이것도 어때요? 스트롱 애시드거든요. 스트롱 애시드.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점점 비슷해지죠. 그다음 BR2가 있고 CL2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반응해서 BRCl 이런 형태로도 될 수 있죠. 서로 파트너를 바꾸면은 여기 이온 트위키블러트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I2하고 이 코발트 다이머하고 반응시키면은 얘하고 코발트하고 결합 하나씩 전자 하나씩 내놓고 결합하면은 얘는 8개 되고 얘는 18개 되니까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있으나 전자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잖아. 서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가만히 보니까 CL이나 이 코발트 컴플렉스나 거의 비슷한 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실버 클로라이드면 이거 실버 클로라이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드는 스피시스지만 어때요 이게? 물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안 녹는 놈이죠. 왜? 이온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실버하고 클로라이드가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고체 상태로. 보니까 실버, 테트라, 카보닐, 코발테이트. 이게 음이온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음이온이잖아요. 이거. 얘도 물에 잘 안 녹아요.
H가 10개 있으려면은 CH2가 5개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리형 화물이라고. 베이스예요. 하이페리딘. 어쨌든 여기에도 롬페어 있으니까 루이스 베이스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딱 치고 하나 떨어져 나오면 음이온으로 떨어져 나오면은 얘네는 이렇게 해서 어덕트가 돼서 캣아이온이 되고 이거는 N아이온이 되고 이 중에 솔트죠. 솔트. 이건 양이온이고 이거는 카운터 N아이온이에요. 대괄호로 표시하는 거는 어떨 때 대괄호로 표시한다고 그래서 이거 이너 스피어라고 그랬죠. 이너 코디네이션 스피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괄호 안에 있는 리간드들은 베이가 돼 있는 놈이고 이런 놈은 베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차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냥 음이온이라는 거죠. 카운터 N아이온이죠. 베이하는 것만 이 대괄호 안에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얘도 전자가 하나 부족한 놈. 얘도 전자가 하나 부족한 놈. 두 놈이 어때요? 비슷하게 행동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상당히 비슷하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이 반응을 일으키는 놈이 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가 부족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설퍼는 보세요. 설퍼는 전자가 2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자 2개를 가져와서 6 플러스 2를 해서 8개, 전자 8개인 이 상태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돼야지 안정하다는 거죠. 요 놈은 전자가 16개 있는 놈이었으니까 얘도 전자 2개를 가져와서 18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퍼는 왜 이런 막 8개짜리 막 그 설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도 그렇죠. 막 이렇게 복잡한 고리형 화합물이 되죠. 왜 그래요? 전자가 2개가 부족하니까 자기들끼리 결합을 2개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막 계속 만들다 보니까 뭐 8개짜리가 잘 만들어지나 연력학적으로 그러면 이게 6개짜리도 될 수 있고 7개, 8개 뭐 여러 개 다 가능하죠. 4개짜리도 되겠지. 설퍼 4개짜리. 이런 게 돼도 전자적으로는 만족하잖아. 근데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링 스트레인 같은 게 걸리죠. 여기 왜냐면 롬페어가 또 있잖아요. 2개씩. 그러니까 8개짜리를 옥타머를 형성했을 때가 가장 안정한 형태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 생기는 거야. 연력학적으로. 이런 놈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건 아이언은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지금 트라이머 같은 걸 잘 만들든지 트라이머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건 다이머인데 카보닐을 하나를 더 가져왔네. 어디서 카보닐 하나를 더 가져와서 전자를 채우든지 이거는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거 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Fe가 전자가 2개가 부족하니까 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든 거죠. 그럼 결합이 2개가 더 생기니까 전자 2개가 채워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사각형 만들 수도 있고 오각형 만들 수도 있고 육각형 만들 수도 있고 다 만들 수 있죠.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 작은 걸 만드는 걸 선호해요. 자연계는 더 큰 거보다는 작은 걸 만드는 걸 더 선호하는데 그래야지 엔트로피적으로도 유리하죠. 작은 걸 만들어야지 더 많이 만들어지잖아, 개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걸 안 좋아해요. 자연계는. 그래서 빈 공간이 커지는 걸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돼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이 더 이제 뭐라 그러죠? 더 우세하게 형성이 되고 아주 일부는 사각형이나 오각형도 형성될 수 있어요.
어쨌든 메인 스피시스가 어쨌든 뭐 결합을 두 개를 더 해서 좀 더 확장된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이런 설퍼가 이렇게 팔각형 고리를 만들거나 얘가 삼각형 고리를 만들거나 이런 비슷한 행동을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가니까 프로톤이 두 개까지 붙을 수 있죠. 이것도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면은 프로톤을 붙이면 두 개까지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평형상수를 구해보면은 pKa1 값을 구해보면은 이게 7.24라는 거는 뭐예요? 10의 평형상수가 K1이 얼마라는 거예요? 10 to the 마이너스 7.24 이 얘기죠? 이거는 K2는 10의 마이너스 14.52 강사는 아니죠? 프로톤을 잘 내놓지 않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해리 상수하고 두 번째 해리 상수 비교하면은 평형상수 비교하면 첫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그나마 좀 더 프로톤을 더 잘 내놓고 그 다음에는 더 안 내놓고 그렇게 좋은 산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평형상수 구해보면 P가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잖아. 마이너스 로그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냐. 10의 마이너스 4.445 얘는 10의 마이너스 14고 K2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강한 스트롱한 애시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값을 보면 포스핀 어댑트 예를 들면 이제 설퍼 같은 경우는 전자가 두 개가 부족하니까 이게 포스핀이 만약에 산소가 있으면은 포스핀이 이렇게 있으면은 트라이페닌 포스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산소가 붙는데 뭐 설퍼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옥사이드가 아니라 설파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설퍼가 붙으면은 되는 거죠. 이런 게 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어덕트에도 이거는 마이너스 2가짜리인데 설퍼 포스핀에다가 반응을 시키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가서 이렇게 포스핀에 가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설파이드처럼. 그 다음에 이 포스핀이 그러면은 이런 어댑터를 형성했을 때 포스핀은 체외각의 전자가 몇 개가 생기는 셈이에요. 체외각이 몇 개가 돼요? 둘, 4개니까 10개죠. 옥텟을 만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스피시스로 잘 존재해요. 실제로 반응을 해보면 이런 게 잘 만들어져요. 옥텟이 항상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멀큐리 같은 거하고 반응시키면은 어쨌든 얘는 결합을 두 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합을 두 개 하면은 옥텟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그재그 형태로 설퍼 멀큐리 이런 형태가 잘 만들어지고 얘도 16개짜리니까 결합 두 개 양쪽으로 하나씩 더 해서 이런 게 멀큐리하고 반응성이 똑같다. 그 다음에 에틸렌 더블 본드 있는 놈이죠. 더블 본드 있는 놈에다가 설퍼를 아까는 어떻게 그 CL은 반응시키면 어떤 게 만들어졌어요? CL 이렇게 들어갔죠. 하나씩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얘는 두 자리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옥사이드처럼 설파이드가 되는 거죠. 에틸렌 설파이드 삼각고리가 만들어져요. 금속이온은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이런 더블 본드가 있어요. 에타2 타입으로 결합을 하죠. 근데 이 결합이 강해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지금은 L 타입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X2 타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쪽 결합이 강해지면은
어쨌든 요거는 요 카본 요거 세 개의 센터가 전자 두 개를 공유하는 셈이거든요. 이쪽 스피시스에 따라 뭐냐에 따라서 얘네들 사이의 결합이 강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형태로 삼각고리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X 타입으로 볼 거냐 그냥 L 타입으로 볼 거냐,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이쪽이 더 우세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더 우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자가 두 개가 부족한 주적 원소나 올게노메탈릭 원소나 이런 걸 갖다 우리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그래요. 프래그먼트. 프래그먼트. 조각이죠, 조각. 이 올게노메탈릭 컴파운드 프래그먼트나 주적 원소나 전자가 두 개씩 부족한 놈은 가만히 보니까 반응하는 양상이 비슷하더라. 그게 이제 결론이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 포스핀도 마찬가지겠죠. 전자가 세 개가 부족한 놈은 예를 들어서 이 프래그먼트가 올게노메탈릭 프래그먼트가 15개짜리의 프래그먼트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전자가 3개가 부족한 놈이니까 이 포스포러스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반응성을 갖다. 포스포러스는 결합을 3개를 더 해야 되니까 지들끼리 이런 정사면체 형태를 잘 만들어요. 정사면체 형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합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얘가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은 전자가 15개짜리 올게노메탈릭 프래그먼트도 똑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나, 둘, 세 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얘도 이런 정사면체 형태, 테트라이드론 형태의 클러스터를 잘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15개짜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스포러스 P하고 이 15개짜리 프래그먼트하고 서로 섞여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얘하고 얘가 결국에는 아이솔러브라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이솔러브. 그래서 아이솔러브라는 관계에 있는 놈들은 서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꿔치기. 얘 대신에 얘하고 비슷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일을 못해요. 그럼 얘가 대신 가서 일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할 수 있으면은 대신 가서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또 비슷하거든. 비슷한 역할을 해주거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브릿징하는 카본이 있지만 요걸 이쪽으로 떼어서 주면은 이렇게 되고, 요걸 이쪽으로 떼어서 주면 이렇게 되고, 요걸 이쪽으로 떼어서 주면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카본이 3개씩 있고 코발트 있는 놈, 이런 놈은 요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네들끼리도 이렇게 테트라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테트라머를 만드는 거는 전자가 3개가 부족한 놈이면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3개가 부족한 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가 부족하면 이런 게 되겠어요. 전자가 2개가 부족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는 있어. 얼마나 안정한지는 모르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이런 놈은 전자가 3개가 부족한 놈이 이런 놈이 되면은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을 못하죠. 결합을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전자가 3개가 부족한 놈을 가지고 이런 놈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때 이런 원리들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솔로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로알드 호프만, 로알드. 내가 맨날 이름이 헷갈리는데 로날드 막 그러는데 로날드 호프만인데 보면은 F가 2개고 N이 2개예요. 스펠링이. 이 화학자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로널드 호프만. 몰레큘러 오비탈을 가지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모든 화학 반응을 이론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만, 정말 좋은 컴퓨터만 있으면은 계산을 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변해갈지를 거의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이론을 적용하면. 그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이 로널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개념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시메트리 어댑티드 몰레큘러 오비탈 티오리, 대칭성이 적용된 분자 오비탈 이론, 이걸 이제 이용해서 유기 반응 중에서 여러분 그 DS 엘더 반응이라는 거 알아요? DS 엘더 반응? DS 엘더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DS 엘더 반응이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놈하고 이렇게 생긴 놈하고 반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는 반응이 되고 어떤 경우는 반응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을 했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복잡한 천연물을 갖다 합성하는데 이 이론을 적용해서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적용을 해서 복잡한 화합물들을 유기합성해서 합성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이 이론을 사용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아이솔로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아이솔로벌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더 정확히 알겠지만은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말이죠. 아이소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똑같다는 거지. 동등하다, 같다. 또 뭐가 같아요? 로브가 같다는 거. 로브라는 거는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오비탈, 하이브리드 오비탈 같은 게 이제 로브예요. 로브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얘가. 그다음에 여기 전자가 몇 개가 있냐. 그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떤 놈이 이렇게 똑같은 로브가 3개가 있고 여기 전자가 2개가 있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아이솔러블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 돼지꼬리처럼. 아이솔러블하다는 걸 갖다가 이런 기호를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if the number, symmetry properties, approximate energy, 에너지가 또 비슷해야 더 반응을 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hape of the frontier orbitals, and the number of electrons in them. 이 안에 있는 프론티어 오비탈하고 그 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비슷하면은 대칭성도 비슷하고 에너지도 비슷하고 그 오비탈의 개수가 비슷하면은 얘네들은 아이덴티컬 하진 않지만은 시밀러하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족한 게 똑같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똑같은 놈들은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배가 조금 고픈 사람은 적당히 음식을 찾을 거고, 배가 엄청나게 고픈 사람은 미친 듯이 음식을 찾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먹고. 그런 게 그런 걸 갖다 이제 좀 더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든 게 이제 화학에서 만든 아이솔로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호프만이. 그래서 그 1981년도에 이 이거 봐. 내가 이거 맨날 헷갈린다. 로알드인지 로알드가 맞을 것 같은데. 로알드. 틀렸잖아 지금. 이거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이름이 헷갈려. 여기는 맞는데 호프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 제자들이 쓴 책이 있어. 제자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볼 때는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고 바이블이야, 바이블. 화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나는 우연히 대학교 4학년 때 어디 도서관에 갔다 발견해서 이 책을 읽어봤었는데 그 당시에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야. Orbital Interactions in Chemistry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저자가 3명이야. 3명인데 토마스 올브라이트라는 사람하고 벌댓이라는 사람하고 황보명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황보명안이라는 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 책이 내가 볼 때는 화학에서 진짜 바이블이야. 그래서 난 대학교 4학년 때 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었는데 100%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게 왜 좋으냐면은 오비탈들 이렇게 다이어그램형 그림으로 그려놔서 그림을 보면은 대충 막 이해가 돼요. 내용을 잘 몰라도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놨거든. 그래서 복잡한 수식 없이도 이 몰레큘러 오비탈 띠오리를 상당히 감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 화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 자연이 조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연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수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주가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이 물질들이 반응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 꼭 한번 보세요. 이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적용시킨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을 적용했고 이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일본의 게니치 후쿠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프론티어 오비탈 티오리 이 이론을 만들어서 화학을 또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화학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이론이에요. 프론티어 오비탈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호모 루모 있죠. 호모하고 루모를 합쳐서 프론티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소모라고 해서 싱글리 아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 이런 것도 있지만 호모하고 루모가 제일 중요하잖아. 반응할 때 몰레큘러 오비탈 중에서 왜 중요해요? 호모로 전자를 뺏길 때는 주로 호모에 있는 전자를 뺏기고 전자를 받을 때는 루모를 통해서 받잖아. 근데 대부분은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프론티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쟁에서 우리 38선 같은 거 38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접경 지역이 제일 활발하고 사람도 많이 죽고 위험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게 프론티어 아니에요. 프론티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비탈도 마찬가지야. 프론티어 오비탈 호모 루모가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게니치 후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에 못지않은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한 사람이 로얼드 호프만. 이 두 사람이 이론은 정말 중요한 이론이고 화학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이나 이런 거를 좀 나도 몰레큘러 오비탈을 잘 모르지만은 이 책을 보고 드는 감은 뭐냐면은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숫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매트릭스처럼 여러분 그 컴퓨터는 몇 진법 사용해요? 2진법 사용하죠. 숫자 0하고 1 가지고 모든 걸 컴퓨터 내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숫자 2개 가지고 0하고 1 가지고 0하고 1의 조합이야.